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봅시다.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A,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한다고 칩시다.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A, B라고 하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얘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이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 X값이 5만큼 움직였으니까 5만큼 커지겠지. 그러니까 X값은 A 플러스 5가 되고요. Y값은요? Y값도 3만큼 움직였으니까 3만큼 커지겠지. 해서 Y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해서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움직이는 만큼 그대로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A 플러스 5 컴마 이거 왜 Y니? B지? B 플러스 3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시로?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10,7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10,1을 X축 방향으로 마3만큼 가는 건 왼쪽으로 가거든요. 해서 좌표가 작아지죠.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Y 좌표는 7에다가 2를 더하니까 몇 컴마 몇이야? 7,9 이렇게 좌표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점은 그냥 더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평행이동이지. 왜 이렇게 져냐? 문제는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보시면 f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만약 x축 방향으로 문자로 할게요.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칩시다. 이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 안에 x-a를 적고요. 그리고 y 대신에 y-b를 적고 는 0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이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의 평행이동할 때는 5만큼 했으면 5를 더했어요. 근데 이제는 a만큼 할 때 a를 더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a를 빼주셔야 된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힘들구나. 여러분 저 기억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것부터가 장애물이야. 저게 뭔데?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별거 아니고요. 우리 이 정도 함수는 알죠? 1차 함수잖아. 요거를 다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에 는 0이 남아있겠죠? 그리고서 내가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식한테 나는 이 식을 F라고 부를래 라고 하면 이 식 이름이 F가 되는 거야. 다만 이 식에 쓰이는 문자 종류가 X랑 Y죠? 그래서 X랑 Y라는 문자가 쓰이는 F라는 식입니다 라는 거고 오른쪽에 는 0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니네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들 혹은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함수가 만약에 a, b를 지난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뭐 숫자 크게 갈까요? 100만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00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얘가 지나는 이 점이 아까 저 점을 평행이동한 거잖니.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겠어? a 플러스 100 컴마 b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때 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함수가 지나가다가 이런 점을 지나.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이 점을 함수에다 대입해 보라 그랬죠. 이 점을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우리는 이런 초록색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은 이제 참인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그냥 점의 평이동하듯이 만약에 그냥 100을 더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요 점이 요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점을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f a 플러스 200, b는 0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틀린 식이라는 거죠. 참인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립 안 하는 식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초록색이 맞는 식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맞는 식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100이 아니라 몇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야 a 플러스 100을 여기다가 대입해봐요. a 플러스 100 대입하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날라가죠? 해서 이런 식이 되고 이 식은 내가 아까 맞는 식이라 그랬는데 해서 맞는 식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는 식을 만들려면 점이 100 커졌으니까 반대로 식은 100만큼 작아져야 이게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y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칠게요.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1을 이번엔 더하지 말고 빼라 그랬죠? 1을 뺍니다. 누구한테서? x한테서 1을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 있던 x 자리에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2 곱하기 x-1 이렇게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y에서 몇을 뺍니까? y에서 3을 뺍니다. 이 뺀 거를 어디다가? 원래 있던 y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y-3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예쁘게 정리만 하세요. 그럼 얘가 2x-3 넘어오니까 끝이네? 식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고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할까요? 자, 연습 한 번 더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 그랬죠.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로 바뀌죠. 요거 원래 거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원래 있던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요. 그럼 제곱 되겠죠? 그 다음도 원래 있던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고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y에서 5를 빼 해서 원래 대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도형의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점이랑 정반대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 한번 보실게요.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이나 아니면 식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별 큰 차이는 없는데 만약 여러분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대칭시키면 좌표가 몇 되겠어요? a, b가 되겠죠?
y좌표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x축 대칭을 하라라고 얘기하면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y값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y축 대칭을 슝 하고 반대로 넘기시면 요점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하라 라고 하면 x값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반대로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요, 원점 대칭하면 좌표가 몇 컴마 몇 되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모두 부호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얘가 반대로 대칭 이동되면 요점으로 오거든? 요점 좌표를 어떻게 니네가 생각하면 더 쉽냐면, 제가 만약에 아래로 수선을 내리고 원점에서 이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길이는 a와 b겠죠? 근데 여러분 얘를 보라색에 대해서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y축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근데 길이는 어차피 동일하겠지? 그럼 이 길이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b, a가 되겠죠? 해서 y는 x 대칭할 때는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푸실 거예요. 어떤 문제 많이 풀어요? A와 B가 이렇게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다. 이때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애들한테도 어떻게 풀어? 라고 말하면 대칭 이동을 시켜요. 맨날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B를 대칭 이동시키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어떻게 가는 게 짧으니? 직선으로 가는 게 짧으니 이걸 직선으로 이어요 라고 많이 대답하죠. 그리고 P는 그때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걔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 야, 그러면 정말 잘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고, 자, A와 B가 있어요. 이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어요. 이때 AQ, PQ, BP 이렇게 세 개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애가 그때부터 먹통이 돼. 고장나. 막 이러고 있거든. 이거 정말 잘못 배우셔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대칭이동밖에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개념 중에 대칭이동은 정말 일부일뿐 사실 중요한 개념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칭이동밖에 없어서 문제를 틀리는 거야.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보자. 너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중간에 속초를 찍고 이렇게 오는 게 짧니?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을 직통으로 가는 게 짧니?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게 최소 거리인 건 당연하지. 꺾어서 오는 것보단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게 짧지.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1번, 2번이라 그러면
1번, 2번 꺾어서 오는 것보단 직선으로 가는 게 짧잖아. 그래서 자, 다시 출제자가 했던 얘기를 다시 돌이켜봐. 요 길이가 1번이고 요 길이가 2번이야. 그럼 내가 A부터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것보단 당연히 직선으로 가는 게 짧잖아. 그럼 여러분 답을 이 길이 구해서 끝내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면 P를 안 거치잖아요. P는 X축에 있다 그랬는데 이걸 직선으로 그어버리면 X축을 안 찍고 오잖아요. 어허, 맞아요. 거기까지 문제가 틀렸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직선으로 이어도 X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 2번 길이를 다른 데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잘 들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출제자가 물어본 길이를 다른 곳에 복사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복사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그 복사를 대칭이동을 써서 복사를 하는 거야. 대칭이동과 삼각형의 합동성질을 써서 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얘들아 수단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아니야. 복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봐봐. 출제자가 1번 더하기 2번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그걸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선으로 이어도 X축을 지날 수 있게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복사를 해서. 어떻게? 이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 둘이 얘랑 얘가 서로 합동이면 빗변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도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지워버리고 요 그림을 지워버리고 이제 1번 더하기 2번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제 직선으로 이어도 X축을 지나가지.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방금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어낼 때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끼인 각도 같아야 되니까 90도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직각이고 길이가 같아? 우리가 이런 것을 대칭이동한 거라고 불렀는데가 온 거야.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결론만 안 거야. 결론만. 응?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데 중간 내용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복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하여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볼까요? 알파벳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대충 삽시다. 1번, 2번, 3번. 우리는 지금 이 1, 2, 3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래. 근데 1, 2, 3번이 꺾어서 오는 것보단 당연히 직선으로 오면 짧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어버리시면 안 되겠지. 왜? PQ를 안 지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직선으로 있더라도 PQ를 지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꿔줄 거야. 어떻게 해서? 복사해서. 봐봐. 3번이 여기 있는데 3번을 만약에 아래로 복사하면 이렇게 3번을 1로 복사하면 이제 이걸 2, 3번을 직선으로 있더라도 X축을 지나겠지. 그래서 이걸 복사하려고 하니까 복사하려면 합동인 삼각형이 필요해.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B'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원래 건 지워버려. 사실 여러분들 프린트가 돼 있어서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지워서 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서 깔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1번을 이 상태로 1, 2번을 내가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Y축을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1번을 Y축 너머로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을 만들려고 하니 합동인 삼각형이 필요하고 그랬더니 대칭 이동하니까 복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복사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직선으로 있는 게 제일 작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만나는 점을 P, 그때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사해 놓으니 가셔야지 막연하게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만 하면은 애들이 대칭 이동을 왜 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복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할까요? 쿵.